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190페이지 할 차례죠. 이때까지 했던 게 용의 정의, 중개대상물, 그리고 공인중개사 제도, 그리고 등록 절차, 개업 절차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결격 사유, 개업 못하고 취직 못하는 결격 사유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휴폐업 신고, 사무소 이전, 인장 등록, 고용인 이런 내용들을 했습니다. 법인의 겸업 제한. 지난주에 한 게 시험에 거의 9문제 정도, 8문제 이상 출제되는데 오늘 하는 것도 거의 10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오늘 하는 게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이런 내용들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반 중개계약 190페이지 할 차례죠. 190페이지 중개계약. 자, 먼저 중개계약이 뭔지 거래계약이 뭔지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매도인, 파는 사람을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우리 집 팔아주세요. 팔아드리겠습니다. 집 사주세요.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맺는 계약을 중개계약 또는 중개의뢰 계약이라고 합니다.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은 거래계약입니다. 그러면 손님이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 하면은 개업공개사는 싫어요, 못 팔아주겠습니다 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위반 아니죠. 계약은 민법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로서 성립하는 게 계약입니다. 그래서 청약을 했는데 승낙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법적 요소입니다. 이게 민법적 요소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 공법적 요소죠. 공인중개사법이 그래서 공법하고 공부하는 요령이 거의 같습니다. 이것만 민법적 요소, 사법적 요소고 나머지는 다 공법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반 중개계약 교재 191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1번 중개의뢰인은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개사에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요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처벌한다는 규정 없습니다. 요청을 반드시 수락할 의무는 없습니다.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1페이지 2번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인데 국토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개업공개사에게 권장할 수 있는데요. 이 권장할 수 있는 계약서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는데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3번 일반 중개계약서 기재해야 될 사항이 28, 30, 31회 이렇게 많이 출제됐는데요. 이게 최근 들어서 거의 10년간 안 나오다가 요즘 이렇게 나오기는 하네요. 일반 중 맨 밑에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우리 프린터는 10번에 있습니다. 프린터 10번에 물가 수준 이렇게 앞머리 글자만 적어놨습니다. 그 물가 수준이 중개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에 의한 중개보수,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이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191페이지 맨 밑에 박스가 우리 프린터 10번 맨 밑에 있죠. 물가 수준. 그게 이 박스 안에 있는 겁니다. 중개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인데 중개상물의 상태 이렇게 해가지고 X로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이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중개계약서 192, 193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전속 중개계약서와 차이 나는 점은 오직 1번 의뢰 의무사항, 2번 갑의 권리 의무사항만 차이 나고 나머지 3번
유효 기간부터 나머지 끝까지는 전속 중개계약서하고 서식이 똑같습니다. 그럼 일반 중개계약서는 을의 의무사항, 을이 개업공개사죠. 1번을 보면 을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물의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해야 된다. 노력 안 해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노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개업공개사는? 하겠죠. 돈 벌려고. 뭐 처벌 규정을 그래서 둘 필요 없어요. 알아서 돈 벌려고 열심히 계약은 성사시키려고 하니까. 2번 갑의 권리 의무사항. 갑은 의뢰인입니다. 갑은 의뢰인. 1번 갑은 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중개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개업공개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여기저기 다 내놓을 수 있다. 2번 갑이 의뢰인이죠. 의뢰인은 을 개업공개사에게 중개사물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 데 협조해야 된다. 협조 안 해도 처벌 규정 없습니다. 그래서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불응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죠.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설명서 서식에 기재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유효기간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인 거는 전속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4번 중개보수 얼마를 지급한다 이런 것도 적고요. 그 다음에 5번 을의 손해배상 책임, 을이 개업공개사입니다. 중개보수를 과다하게 수령하면 차액을 환급하고 2번 확인 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을 배상한다. 손해액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됩니다. 시험에 보정 설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이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보험을 1억 가입했는데 손해 3억 입혔으면 3억 다 배상해야 된다고요? 그럼 보험회사에서 1억 물어주고 나머지 2억은 개인 재산으로 배상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손해액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됩니다. 시험에 보정 설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이 있다. X.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상은 재산상 손해만 배상합니다. 작년 시험에 비재산상 손해 이렇게 나오더라고. 비재산상 손해. 민법에서는 위자료 또는 정신적 손해, 민법에서는 위자료 또는 정신적 손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시험에 비재산상 손해라고 나왔어요. 비재산상 손해는 공인중개사법상 배상 책임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보험금으로 비재산상 손해는 받을 수 없고 다만 민법에 의해서 개인 재산으로 배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보험금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 배상받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중개 의뢰인,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기재를 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그리고 서명 및 날인이 아니라 또는 날인입니다. 또는 계약서 확인 설명서 빼고는 모두 또는이라고 했죠.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근데 제가 현업을 해보니까 이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사실 한 번도 못 적어봤어요. 젊은 여자 손님 왔는데 이름이 뭔데요? 물었다가 욕만 엄청나게 얻어먹었어요. 이름 주민등록 만약에 이게 생년월일까지 물었으면 더 욕 얻어먹었을 거예요. 이름이 뭔데요? 이름 이거 물었다고 이름 혹시 알려주실 수 있어요? 이거 왜 여기 적으려고 지금 192페이지 맨 밑에 그 여자 사장님한테 밑에서 제가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물었다가 30분 욕 들었어. 왜 처음 이름 물었냐고. 뭐 여자분이 그러니까 젊은 여자분이 아저씨 이름은 왜요? 이러더라고. 딱 저를 보고. 그래서 여기 적으려고 이 말을 하기도 전에 뭐 그냥 욕만 얻어먹고 말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 사장님한테 엄청나게 욕 얻어먹고. 그래서 한 번도 사실 못 적어봤고요. 또 적으려고 하니까 손님들이 아저씨 남자분한테도 적으려고 하니까 아저씨 왜 그렇게 별나게 하는데 다른 중개업소는 안 그러는데 이런 거 적는 데는 처음 봤다 태어나서 이러면서 전부 다 거부하고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적어보지는 못했어요. 저도 사실 이 일반 중개계약서를 왜 이렇게 적는 게 좋아요. 적는 게 나중에 분쟁을 방지하고 또 만약에 개업공개사를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몰래 제가 적는 이름을 물어본 이유는 집 구경시키러 데려가야 되잖아요. 둘이 데려가면 나중에 자기들끼리 몰래 계약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개업공개사를 배제시키고 그러면 소송을 해가지고 중개보수를 받아내려면 인적사항이 있어야 된다고요.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소송을 할 수 있지. 누군지도 모르고 소송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도 현실은 전혀 안 적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손님들이 가서 집 좀 팔려고요. 그러면 개업공개사가 잠깐만요 해가지고 매물접수대장 은행이나 법무사가 준 거 노트 꺼냅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에 있는 집 몇 평짜리입니까? 얼마 받고 싶습니까? 손님 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처 하나 주세요. 끝에 이름도 못 묻고.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만 이렇더라고요. 선진국에 비해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이런 식으로 하고 다른 나라는 다 계약서 적습니다. 정확하게 독점 중개 계약서 이런 걸 적기 때문에 무조건 중개보수 지급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에게. 자, 그다음에 그 193페이지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메뉴에 보면 권리 이전용이 있고요. 권리 이전용. 2번에 보면 권리 취득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현업에서 팔 사람이 중개사무소에 가서 팔아달라고 내놓는 게 많아요? 아니면 살 사람이 좋은 물건 나오면 사주세요 하고 연락처 적어놓고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현실적으로 누가 많겠어요? 팔 사람은 적어놓고 가는 거 봤는데 살 사람은 아저씨 다른 데 가보고 올게요 하고 다 가버리더라고. 다른 데 있는지 알아보고. 그럼 와야 하나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거의 안 올 가능성이 더 많아요. 가고 나면. 그저의 의사표시로 그냥 다른 데 가보고 올게요 이런 식으로 말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취득의뢰인하고 이렇게 뭐 적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인적사항까지 이렇게 생년월일까지 적어가지고 이런 계약서 적어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매도인하고도 이렇게 생년월일을 적어본 적은 없고요. 자, 그러면 권리 이전용에 보면 소유자 및 등기 명의인, 중개사물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 규제, 그 다음에 공법상 제한사항, 중개 의뢰 금액, 요거 한번 좀 체크 좀 해주세요. 의뢰 금액. 이게 좀 논리적으로 보면 모순입니다. 물가 수준, 아까 보면 물가 수준 할 때 가가 뭐냐면 거래 예정 가격이에요. 거래 예정 가격하고 의뢰 가격하고는 달라요. 사실 의뢰 가격이라는 건 뭡니까? 호가. 팔아달라는 거, 자 우리 집도 7억에 팔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호가입니다. 받고 싶은 금액이 의뢰 금액이죠. 근데 거래 예정 금액이라는 것은 개업공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시세입니다. 시세. 법에는 시세를 적으라고 되어 있는데 또 서식에는 시세를 적는 게 아니라 의뢰 금액을 호가를 적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 입법의 분립이 모순이라고요. 상호간에. 그래서 시험에 거래 금액, 근데 시험은 출제위원들이 교수들이 이 현실적인 거는 전혀 모르고 이론적인 이 배경은 모르고 그냥 법조문에 있는 대로만 출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 금액,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그리고 의뢰 금액 이걸 구분하는 걸 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서식에는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하는 난이 있다 하면 X입니다.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하는 난이 있는 게 아니라 의뢰 금액을 적도록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 취득용, 희망 물건의 종류, 희망 가격, 희망 지역, 희망 조건 이런 걸 적어가지고 계약서 적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개계약서. 시험에는 거의 나오진 않는데 최근 들어서 나와서 좀 말씀드렸고요. 194페이지 전속중개계약은 반드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한 문제, 전속중개계약은 해마다 반드시 출제됩니다. 저도 현업에서 현업을 할 때 손님 와가지고 다른 데 가 내놓은 적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해 주셔야 뭐 다른 데 집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다른 데 가봤냐 물어보면 안 가봤다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럼 전속 중개계약 하자고 해봐도 전부 다 싫다더라고요. 전속 한쪽에만 한 사람하고만 전적으로 맡긴다는 이야기. 연예인들이 매니지먼트사에 전속을 하는 것처럼 특정한 개업공개사의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을 전속 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1994년도 정도에 들어왔고 오히려 SM 엔터테인먼트보다 먼저 이게 우리나라 전속 중개계약이 도입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업에서 전혀 전속 중개계약이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만 공부하고 현실적으로 없으니까 거의. 자, 전적으로 맡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는 독점 중개계약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속 중개계약인데 특정한 개업공개사에 하나여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개업공개사와 의뢰인이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반드시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X입니다.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반드시 전속 중개 계약서를 사용해야 됩니다. 민법 시험에는 무조건 문서로 해야 된다, 서면으로 해야 된다, 무조건 X입니다.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민법은 구두로 말로 해도 됩니다. 모든 거 의사표시, 취소, 철회 뭐든지 다 말로 해도 됩니다. 구두로.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되고요. 문서로 안 하면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그리고 3년 보존해야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뿐이고 구두로 말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해도 효력은 있습니다. 계약의 효력은 민법에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 합치로서 계약은 성립하는 거죠. 효력은 있고 단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고요. 구두로 말로 하게 되면은. 자,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끝이 아니라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정보 공개를 어디다가 하느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입니다. 또는입니다. 또는 시험에 또는 대신에 정보망과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된다. 정보망 및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인중개사법이 어려워요. 신경을 안 쓰면 대충 읽으면 대충 다 틀려요. 정확하게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용은 별로 많지 않고 공부할 것도 별로 없는데도 점수는 안 나온다고, 이런 게 말장난이 심해서. 그래서 또는입니다. 밑이 아니고 또는. 또는이라는 건 둘 중에 한 군데만 해도 되는 거죠. 밑은 두 군데 다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공개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공개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냐 하면은 첫 번째, 비공개 요청하는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7일 이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저는 줄여서 임취라고 하겠습니다.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 이거 두 개만 취소할 수 있고 나머지는 모두 전속중개계약 위반은 전부 업무정지입니다. 이 두 개만 임의적 취소고요. 임의적 취소도 취소 안 하면 또 업무정지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전속중개계약 위반은 모두 업무정지할 수 있다, 이 말은 다 맞습니다. 임의적 취소도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잖아요. 5번까지 적을 겁니다. 이 중에서 시험에 한 문제 반드시 나온다고요.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이 우리 프린터는 5번에 있습니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5번에 특상태 조건 공검입니다. 우리 교과서는 196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특상태, 그 부동산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상태의 그 교과서 196페이지 벽면 및 도배 상태죠. 벽면 및 도배 상태인데 확인 설명할 때는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바닥면이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확인 설명은. 근데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할 때는 바닥면 추가 안 됐어요. 여기는. 그 프린터 5번하고 6번에 있는데요. 5번이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6번이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잖아요. 작년 시험에도 출제됐습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하고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으로서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것은 몇 개인가, 이런 식으로 기출문제 출제됐다고요. 자, 그래서 바닥면은 이게 시험 공부니까 이런 게 필요한 거고요. 실제로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만 우리는 시험 공부니까 어쩔 수 없어요. 바닥면의 상태는 확인 설명은 해야 되지만 바닥면 상태를 정보 공개하라고는 돼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특상태,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그 다음에 조건, 환경조건, 입지조건, 그 다음에 권리관계가 있는데 다만 이게 중요합니다. 다만 우리 교재 196페이지 맨 밑에 밑줄 치세요. 다만 미험에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거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거래 예정 금액도 그게 시옷 197페이지 시옷 메뉴에서 두 번째 줄 밑줄 치세요. 다만 맨 뒤에 임대차인 경우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 치시라고요. 시험에 임대차인 경우 공시지가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X.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적사항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X.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런 식으로 이런 말장난을 안 해보고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썩여보고 순진하게 태어나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은 이거 공부하기 힘들어요. 말장난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몇 번 썩여보면 금방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식상 의무사항인데요. 서식상 의무사항 2번까지 적고 나머지는 서식상 의무사항 200페이지 1, 2, 3번을 적을 겁니다. 200페이지 1, 2, 3번 200페이지 1, 2, 3번 여기에서 시험에 잘 출제됩니다. 요 두 개 하고 나머지 저는 거기 1번을 3번으로 적겠습니다. 을이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줄여서 개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을 개업공개사의 의무입니다. 을 개업공개사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일주일에 2회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통지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시험에 X로 나왔습니다. 문서로. 민법에는 문서라 하면 X지만 우리는 문서로 하는 게 많아요. 문서로 해야 됩니다. 이때 문서는 과거에 팩스로 옛날에 1995년도 8회 시험에는 팩스로 통지. 옛날에는 1995년만 해도 매물 정보를 팩스로 주고받았어요. 물건 정보를. 그때는 이게 우리나라에 정보망이 도입된 게 사설 정보망이 도입된 게 2000년도 초반에 도입됐습니다. 지금은 한 20년 지나가지고 지금은 다 매물 정보를 인터넷으로 주고받아요. 인터넷에 그냥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정보망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다고요. 근데 옛날에는 팩스로 주고받았거든요. 그래서 팩스로 통지했다.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 강원대학교 문영기 교수께서 출제를 했었는데 지금은 뭐 명예 교수이신데 어쨌든 그분이 문서로 2주일에 1회 이상 그 어떻게 했냐면 시험에 그때 이렇게 나왔어요. 10월 1일 날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했는데 10월 14일 날 팩스로 통지했다. 다음 중 잘못된 건 골라라. 잘못된 거 없다고 본 거예요. 2주 안 지났잖아. 14일이니까. 그리고 팩스로 통지했다. 이런 게 시험 기출문제 나왔다고요. 문영기 교수를 제가 만나가지고 그래 그때 이거 왜 이렇게 출제했냐. 이게 법 조문에도 없는데 이렇게 물었더니만 지금은 그 관심 없고 자기 딸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 하고 있더라고요. 고문이라고 이렇게 명함. 따님이 변호사예요. 건국대 로스쿨 나와가지고. 자,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공개하고 나면 공개한 사실을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역시 문서로 통지를 해야 됩니다. 문서입니다. 전부 다 문서. 7일 이내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그리고 확인 설명을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그럼 확인 설명은 뭐 전속 중개 계약만 성실히 이행하고 일반 중개 계약은 이행 안 해도 된다. X입니다. 확인 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서식에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의뢰인의 의무입니다. 의뢰인 손님이 갑입니다. 갑. 우리 갑을 관계에서 보면 개업공개사하고 손님하고 따지면 손님이 갑이죠. 권리 의무인데 갑의 권리 의무인데 갑 의뢰인이 을개업공개사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해 놓고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아닌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의뢰
의뢰만 했다고 위약금을 주는 건 아닙니다. 거래까지 해야 됩니다. 의뢰하여 10군데 내놨다고 위약금을 10번 주는 건 아니라고요. 거래된 것만 위약금 주면 됩니다.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50%입니까? 100%입니까? 위약금이 몇 %예요? 100%입니다. 100% 위약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소개한 A 의뢰인과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를 배제한 채 다이렉트로 직접 거래했다 하더라도 역시 중개보수 1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 서식에는 보니까 100%라는 말은 없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100%예요. 예를 들면 전속을 맺은 을이 100만 원 받기로 되어 있는데 병한테 내놔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면 갑이 을한테 100만 원 줘야 되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100%잖아요. 50%는 아니죠. 굳이 따지자면 거기에는 100%라는 말은 없지만 해석상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과 전속 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하고 직접 거래한 경우에는 위약금 50%입니까? 100%입니까? 0%입니까? 얼마예요? 스스로 발견한 경우에는 50%, 100%, 0% 답은 0%입니다. 위약금 없습니다. 위약금이라고 했어요. 위약금 0%입니다. 중개보수는 그럼 얼마입니까? 중개보수는 스스로 발견한 경우 중개보수 100%를 지급해야 된다. 50% 지급해야 된다. 0% 지급한다. 답은 0%입니다. 보수와 위약금은 없다고요. 없으니까 굳이 세 개 중에 고르라고 하면 0%잖아요. 없으니까.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충격적으로 지금 예시를 든 거 그 생각을 좀 해보라고.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는 한 푼도 없어요. 스스로 발견한 경우는. 없으니까 굳이 따지자면 100%, 50%는 아니잖아요. 없으니까. 위약금이나 중개보수는 한 푼도 안 준다고요? 그럼 뭘 주는데? 비용만 줘요. 실비. 비용만 주는데 비용의 한도가 있다고요. 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만 지급하고 이 셋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만 줍니다. 그래서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중개보수가 실제 기출문제 중개보수가 100만 원인데 이거 계약 성사시키려고 비용이 60만 원 들어갔다. 그런데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갑 의뢰인이 을개업공개사에게 얼마 줘야 되는가 이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50만 원, 60만 원, 30만 원, 25만 원, 110만 원 보기에 이렇게 나왔어요. 답은 50만 원이라고요. 비용을 주는데 60만 원 원래 비용을 줘야 되는데 비용을 무한대로 다 주는 게 아니라 중개보수의 50%까지만 비용을 인정해 준다고요. 무한대로 다 준다고 하면 중개보수 100만 원인데 비용 200만 원 들어갔다면 200만 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봐서 100만 원 중개보수 받을 건데 100만 원 다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기도 돈 벌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50%까지만 비용을 인정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약금이 50% 시험에 그렇게 출제됐어요. 50% 위약금 지급한다. 보수 50% 지급한다. X라고요. 시험에 그렇게 나왔다고. 비용만 줘요. 비용만 주는데 비용 들어간 거 없으면 한 푼도 못 받아요. 스스로 발견한 경우 50% 위약금 지급해야 되는데 X로 출제를 했어요. 위약금은 한 푼도 없고 비용을 주는데 비용 들어간 거 없으면 한 푼도 못 받아요. 이렇게 사례 중심으로 이게 나왔다고 좀 전에 예시를 든 거 100만 이거 실제 기출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유효기간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유효기간은 일반 중개계약하고 똑같습니다.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 적지 않겠습니다. 그 200페이지 3번에 있잖아요. 유효기간. 이거는 일반 중개계약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한번 체크만 하고 갈까요? 처음 받았으니까 43번에 있나요? 43번에 3번, 4번 밑줄 치놓으세요. 43번에 3번, 4번 밑줄 치놓으십시오. 3개월,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페이지
부동산 거래 정보망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그 202페이지 맨 위에 그 법 24조 1항에 보니까 국토부 장관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밑줄 치세요.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했는데, 자 그러면 204페이지 그 맨 위에 있는 그림, 그 그림을 저는 조금 다르게 그려보겠습니다. 의미는 똑같아요. 내용은 그 그림하고 이 204페이지 맨 위에 있는 그림이 요게 기출문제에 나왔던 그림입니다. 204페이지 맨 위에 그림이 기출문제에 한번 출제됐던 그림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걸 또 다르게 그리면 정보망이라는 것은 A 개업 공인중개사와 B 개업 공인중개사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그 체계에 있는 그림을 저는 좀 모양만 다르게 그리는 거예요. 근데 A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매도 의뢰를 했고요. 그 다음에 B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매수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A 개업 공인중개사는 제가 현업에서 해보니까 이걸 바로 정보망에 안 올리고 사람들이 하루 이틀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기 혼자 단독 중개하려고, 양쪽 다 소개하려고. 근데 손님이 안 나타나니까 불안하잖아요. 이거 나한테만 내놓은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내놨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그래 해버리면 한 푼도 못 받죠. 그러니까 한 이틀이나 지나도 손님 안 오면 그냥 정보망에 올리더라고요. 보통 보면 바로는 잘 안 올리더라고. 정보망에 올리면 이제 매수 의뢰를 받은 B개업 공개사가 매수인이 원하는 걸 자기 사무소에 없으니까 정보망에 들어가서 검색을 했습니다. 매수인이 원하는 걸 찾았습니다. 그러면 손님 있다고 어디다 연락합니까? 매도인 팔 사람한테 살 사람이 있다고 연락한다. 아니면 매물 올린 A개업 공개사에게 연락한다. 어디다 연락해요? A. 매도인은 연락처 없어요. 아까 인적사항 공개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인적사항 공개를 왜 못하도록 하냐면은 공개하면 직접 전화해가지고 양쪽 연결시켜버리고 중개보수를 B가 받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손님들은 그냥 아무한테나 그냥 중개보수 한 번 주면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신경 써가지고 이 사람한테 주려고 노력도 안 해요. 아, 이 사람이 그래 성사시켰으니까 여기 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버리면 A는 매물만 올리고 한 푼도 돈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인적사항 공개하면 안 돼요. 인적사항 없어요. 그래서 A한테 연락하면 A가 다시 매도인한테 팔 건지 물어보고 판다고 하면 거래가 성사되고 나면 A개업공개사는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연락해서 매물 삭제해야 됩니다. 삭제 안 하면 거짓정보 공개니까 업무정지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이런 걸 작업을 잘해야 돼요. 저도 이게 처음에는 순진해가지고 친구한테 있는 그대로 다 말해버리니까 계약이 깨지거나 중개보수를 안 주려고 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바로 손님 있다 막 급하게 빨리 할 것처럼 막 이러면 이 사람 또 너무 싸게 내놨나 싶어가지고 더 달라고 이럴 수도 있겠죠. 더 비싸게 부르고 이런 게 많아요. 계약서 쓰러 와가지고도 뭐 1,000만 원 더 안 주면 계약 안 하겠다 이런 게 많다고요. 그 심리전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더라고. 뭐 법률적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람 서로 이게 연결시킨다는 게 계약 성사시킨다는 게 미묘한 심리전이거든요. 너무 쉽게 막 손님 많아 살 사람 많은 것처럼 이래버리면 또 당장 안 한다고 더 비싸게 받으려 하고 이러니까 그런 걸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만 취직해보고 개업하면 절대로 망하지는 않겠죠. 자, 이게 정보망입니다. 개업 공개사 우리 그 네이버 부동산 뭐 직방, 다방, 한방, 다방, 한방은 PC 버전은 정보망, 우리나라의 정보망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방 PC 버전. 그 외에 모든 건 정보망 아닙니다. 뭐 직방이라든지 한방 스마트폰 어플, 네이버 부동산 이런 거는 일반 국민들도 누구나 볼 수 있잖아요. 매물 정보를. 그건 정보망이 아니라고요. 개업공개사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해야 볼 수 있는 게 정보망이에요. 그래서 공식적인 정보망은 하나밖에 없고요. 그 외에 나머지 지금 현업에서 쓰고 있는 정보망들은 다 사설 정보망. 개업공개사들이 침묵해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서버 사용료 내고 그냥 사설 정보망을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근데 웃기는 게 이 정보망 지정을 거래정보사업자 되려면 엄청나게 까다롭게 해놓고는 지정받지 않고 그냥 사설 정보망을 운영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지정받겠냐고요. 하나밖에 지정받지도 못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절차입니다. 지정 절차.
지정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오직 여기 한 번밖에 없습니다. 허가라는 말은 공인중개사법에 없습니다. 204페이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절차라고 되어 있죠. 저는 그냥 정보망이라고 칠판에 적어버렸는데요.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이 거래정보사업자가 되겠죠. 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절차입니다. 지정 절차가 우리 교재 206페이지 가운데 표가 있네요. 가운데 표를 보면 지정 절차를 보면은 먼저 지정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지정 요건이 뭐냐면 부가 통신사업자이어야 합니다. 그 지금 206페이지 중간에 있는 박스 그 표를 그리는 겁니다. 부가 통신사업자인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부가 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 중에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을 합니다. 누구한테 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서 그냥 국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지정 요건이 맞으면 교부할 것이고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반려하겠죠. 그래서 지정서를 교부하고요. 지정서 교부받고 나면은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해야 됩니다. 설치 운영 안 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 30일 3월 1년 숫자 바꿔서 1년 대신에 2년 6개월 X로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3개월 요거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인데 지정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X, 그 다음에 3개월 이내에 시도지사 승인 받아야 된다 X, 이런 식으로 출제됐습니다. 30일 지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요 숫자는 우리 프린트에 다 숫자는 정리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무조건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지정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지정 요건이 4가지입니다. 지정 요건이 4가지고요. 지정 신청 서류는 5가지입니다. 지정 신청 서류는 5가지, 지정 요건은 4가지입니다. 그 우리 프린터는 7번에 있죠.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7번에 있고요. 우리 교과서는 지정 요건이 205페이지 맨 위에 보면 지정 요건이 4가지, 그 밑에 박스에 보니까 지정 신청 서류는 5개라고 돼 있죠. 5번까지. 그 하나 차이 나는 게 여기 저는 서류가 5개, 지정 요건은 4가지입니다. 자, 지정 요건은 첫 번째,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개업공개사가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되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 빼기 2는 3이다. 이렇게 숫자 기억하십시오. 숫자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게 불가능하다고요. 지금 회사 차리기도 전에 개업공개사 등록증을 500장을 모아야 돼요. 서류를. 그 해주겠냐고요. 지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으려고 하는데 등록증 사본 좀 주세요 해서 500장 모아야 된다고요. 그것도 2개 이상의 시도해서. 한 군데에서 최소한 30개 이상.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와서 등록증 복사 좀 해주세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으려고 하는데 하면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아무도 안 해주겠죠? 그래서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도 지정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운영하는 한방 PC 버전 하나밖에 없다고요. 정보망이 지금 현재. 그 지금 국토부에 제가 건의를 해가지고 이게 500명이 된 거예요. 옛날에 2,500명이었다가 1,000명이었다가 지금 500인데 지금도 제가 건의하고 있어요. 이것도 지정 못 받는다. 그러니까 아예 그러면 지정을 안 받고 운영하면 처벌을 하든지, 처벌은 안 하고 지정 요건을 이렇게 까다롭게 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숫자는 줄어들긴 한데 그래도 500명도 모으기 힘듭니다. 옛날에는 2,500명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보처리기사 1인 이상입니다. 시험에 기능사, 산업기사 X 1인 대신에 2인 X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어요.
완전 말장난이잖아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사실 중개업하는데 이게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 계속 나오거든요. 출제위원들은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과거 기출문제 보고 기출문제 나왔던 걸 또 낸다고 그 파트를 똑같이는 안 내지만 문제를.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1인 이상입니다. 공인중개사 1인 이상. 공인중개사는 1인 이상이고 개업 이게 500명 요거는 개업공개사죠. 개공은 500명 이상, 공인중개사는 1인 이상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컴퓨터가 시험에 2번 나왔는데 컴퓨터 용량은 메인 서버를 운영하는 거래정보사업자 컴퓨터가 일정 규모 이상 돼야 됩니다. 용량이 몇 메가바이트인지 이런 거 안 나오고요. 다만 시험에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이용 가입하려는 개업 공개사 컴퓨터 용량이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회원 컴퓨터가 커야 되는 게 아니라 메인 서버 거래 정보사업자 될 사람 컴퓨터가 커야 된다고요.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지정 요건이 4가지고요. 지정 신청 서류는 이 4가지를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증 4본 500장 이상 모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4본 있어야 됩니다. 자격증 4본. 그래서 우리 프린터 51번에 동그라미 4번에 보면은 있는데 프린터 51번에 동그라미 1번부터 3번까지는 자격증 4본 미제출이죠. 근데 4번, 5번은 제출이에요. 그 시험에는 이렇게 헷갈리는 거 위주로 낸다고요. 1번부터 3번은 미제출인데 4번, 5번 제출이라고 지금 4번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컴퓨터 용량을 갖췄음을 입증하는 서류 이 4가지 외에 하나 더 필요한 게 아까 제가 이게 뭐라고 했어요? 부가통신 사업자이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가통신 사업자 신고했음을 확인하는 서류니까 신고필정이라고 해도 되겠죠. 신고필정을 제출하면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한다고 했어요. 과기부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런 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과기부 장관 이런 말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시험에 이렇게는 나왔습니다.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한 부가통신사업자 X입니다. 국토부 장관한테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는 안 한다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입니다. 205페이지 맨 밑에 거기에 지정서에 들어가야 될 내용 기억, 지정번호, 지정연월일 이거는 X 5번까지 암기할 필요 없고요. 206페이지 그 메뉴의 박스 운영규정에 들어가야 될 내용 5가지 기억, 정보망에의 등록 절차 역시 할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는 딱 한 번 나왔는데 그냥 몰라도 풀 수 있도록 한 번 나오긴 했지만 굳이 이게 정력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은 누구나 그 머리에 용량의 한계가 있다고요. 무조건 다 집어넣으면 머리 터진다고 뭐가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뭐 하나 잊어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너무 많이 암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단순하게 살아요. 그래서 와이프 전화번호도 몰라요. 그냥 전화 누르면 자동으로 뜨니까 모르는데 휴대폰 잊어먹어가지고 한번 혼난 적은 있어요. 집에 연락을 못해가지고 전화번호를 몰라가지고 집 전화도 있는데 기억이 안 나. 집 전화도 워낙 안 쓰니까 모르겠더라고요. 집 전화도 있거든요. 집 전화도 모르고 와이프 전화도 모르고 이러니까 연락을 못하고 죽은 줄 알고 막 와이프 맨날 욕하더니만 또 죽은 줄 알고 막 울고 그러더라고. 좀 이따 웃을란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가니까 막 울고 있더라고. 죽은 줄 알고 연락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쓸데없는 거 암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자, 그 다음에 지정 취소 사유입니다. 지정 취소하기 전에 206페이지 맨 밑에 그 거래정보사업자의 운영상 의무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개사한테 의뢰받은 정보만 공개해야 됩니다. 207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2번 개업공개사한테 의뢰받은 정보 외의 정보 공개하면 안 되고요. 양가로 3번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니 된다고 돼 있는 거는 한다는 이야기 안 한다는 이야기 안 하는 사람 없으면 하지 말라 소리 하지도 않겠죠.
지금 현실적으로는 왕따 시키고 있어요. 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어요. 물론 한방 그 합법적인 한방 정보망은 다 아무나 볼 수 있는데 이 사설 정보망 각 지역에서 개업공개사들이 친목해 만들어서 쓰고 있는 정보망은 자기들 회원들만 보고 있어요. 정보를. 그러면 그게 차별적으로 공개하는 거거든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설 정보망은 지정도 안 받았는데 왜 처벌 안 하냐 제가 물으니까 처벌 규정 자체가 없어요. 좀 모순이죠. 그래서 지정받은 사람은 처벌도 받고 지정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지정 안 받고 운영하는 거는 지정을 안 받았으니까 지정 취소할 수 없잖아요. 그 현실은 이렇게 차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업을 하려면 친목회가 있는지 보고요. 꼭 그 친목회 회원업소를 인수받아야 돼. 권리금을 더 주고. 안 그러면 왕따 돼가지고 1년 안에 망합니다. 굉장히 왕따가 심해요. 지금 중개업소들끼리. 그 친목회가 있는지 없는지 그 지역별로 달라요. 없는 데도 있을 수는 있는데 거의 다 있어요. 특히 신도시는 뭐 최고 심하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한 곳이 일산 대화동, 주엽동, 일산 서구 이런 데가 최고 심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왕따 시키는 게.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된 적도 있고요. 그 또 비회원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또 친목회를 만들어가지고 또 그럼 참 희한해. 사람이 고통받아 보면 남은 고통을 안 줘야 되는데 고통받아 본 사람이 또 남들을 더 고통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친목회 아닌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또 친목회를 만들어가지고 또 새로 개업한 사람들 또 왕따 시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친목회 회칙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비회원하고 눈도 마주치면 안 된다 이런 친목회 회칙도 있어요. 그 제가 친목회 회원 아닌 사람이 저한테 수업 들었다고 반갑다고 인사하길래 악수까지 했다가 친목회장한테 적발돼가지고 벌금 내라더라고. 저보고 1,000만 원. 눈 마주치지 말라고 했는데 악수까지 했다고. 네가 판사냐 하고 싸웠다가 왕따 돼가지고 그냥 폐업해서 더 이상 못 해가지고 투명인간 취급하더라고. 아무도 그냥 공동중개 다 날라 하고 이러니까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폐업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그 소송해봐야 뭐 되지도 않아요. 소송해도 이미 망하고 없는데 뭐 소송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의무입니다. 개업공개사. 개업공개사는 거짓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되고요. 거짓 정보 공개하면 업무정지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 취소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그 양가로 3번에 보면 거래가 이루어지면 정보망에 통보해가지고 매물 삭제해야 된다고 했죠. 삭제 안 하면 역시 거짓 정보 공개이기 때문에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 취소입니다. 207페이지 맨 밑에 지정 취소인데 국토부 장관은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우리 프린트 8번에 보면 임의적 취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프린트 8번. 취소하여야 한다. 시험에 이렇게 X로 나왔습니다. 8번에 보면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이렇게 되어 있죠. 취소할 수 있는 사유라고 되어 있고 8번 프린트 맨 밑에 까만 별표 청문 해놓고 사망, 해산, X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된다. 청문은 들을 청, 들을 문, 듣는 게 청문이다. 근데 사망하고 없는 사람한테 들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듣죠. 그래서 사망, 해산은 청문 안 해도 된다. 해산도 법인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청문 안 해도 된다. 우리 교과서는 207페이지 그 동그라미 5번의 경우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표 위에. 자, 그 취소할 수 있는 사유 5개입니다. 5개. 부운정 1해입니다. 부운정 1해. 5개. 부정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고요. 정보 거짓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우리 프린트 8번에 있죠.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1년인데 2년 6개월 시험에 이렇게 나왔다고요. 사망, 해산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 프린트 8번에 앞 대가리 동그라미 대놨잖아요. 부운정 1해. 대가리를 한번 정했기 때문에 뭐 좋든 싫든 지금 계속 그대로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부운정 1해. 같이 시작. 예, 거짓 부정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는 우리 프린트 55번에 보면은 24개 적어놨습니다. 거짓 부정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그 같이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 프린트를 저도 만들긴 했지만
1번부터 56번 끝에까지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읽어본 적은 없어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이게 지겹고 계속 읽기가.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좀 자꾸 찾아보시라고요. 거짓 부정이라는 말이 나왔으면 그 55번에 있는 거짓 부정 24개 한번 적어보면 기억에 오래 남겠죠. 공부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 기억도 오래 남고요. 그냥 눈으로만 보면 돌았으면 또 금방 잊어먹어요. 운정, 일해, 지정, 취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210페이지 개업공개사 등의 의무부터 보겠습니다.